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거기 보면 4번에 그 지형도면 고시라는 단어가 보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이 나면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지형도면이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토지용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내용상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형도면 고시와 관계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저 그림이 좀 흐립니다만 우리가 지적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지번과 지목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형도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산인데 그 등고선이라고 그러죠.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평지처럼 나타나네요. 이렇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실을 그대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겹쳐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43-23번지 지목이 대인 땅은 평지인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면은 어떤 땅에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자, 지형도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도에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나면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형식은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때 지형도면도 같이 고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되면은요, 2년 되는 날에 이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 자체의 효력이 상실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결정 고시할 때 지형도면 고시가 일반적인 형태는 같이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결정 고시는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좀 지났네. 한 6개월이라고 가정합시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가 될 수도 또 있어요.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는 효력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가 아예 없으면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는 과정에 6개월 시점에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효력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그러면 2년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아래의 경우는 2년 지나서는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 시점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형도면을 왜 그래야 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관리계획의 결정된 내용에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형도면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형도면은 이제 의미 자체를 이렇게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사실을 표시해 주는 거고, 그리고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려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안에 그러지 않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과정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지형도면 고시에 관계되는 내용에서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에 관한 규정은요, 우리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이 내용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올 일은 조금 상대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내용은 반드시 알고는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걸 그래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것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지형도면의 역할 자체가 관리계획 결정 사실을 표시해 주는 거고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그릴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입안권자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결정권자가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 지형도면을 그려야 될 사람은 입안권자입니다. 아니, 제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기껏 세워놓은 계획이 2년 지났다고 자동으로 효력이 날아가도 좋다, 그런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뭔가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이 어떤 연구성이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도면은 입안권자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이 이제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작성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형도면 승인권자는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의 작성 승인과 관리계획 위반 결정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 얘기죠. 이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배우셨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은 도지사가 원칙인 결정권자예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 군수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은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죠? 그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권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굳이 시장 군수가 이것에 관한 위반을 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 결정받을 필요가 없죠. 본인이 결정권자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때 지형도면을 승인받는 내용이 아닌 거죠. 이건 별개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반 결정과 작성 승인이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죠. 또 다른 재검토 규정이 뭐가 있냐면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하는데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이제 시행되지 않았을 때 그 시설 결정의 타당성 검토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가 된 시설이 있었어요. 이런 설치된 시설 중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바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검토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 재검토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10년 미집행 시 재검토하는 것, 이미 설치된 시설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 규정, 이런 것도 있더라.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발전 구상 포함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들 여러분 이제 교재상에 거기 이제 62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실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었죠. 예를 들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등은 기본 계획을 세우질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시군일지라도 관리 계획은 반드시 세운다니까요. 그러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왔다 갔다 한대요.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네는 기본 계획이 없는 동네라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과정에 관리계획 안에다가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인 여기 있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을 시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 발전 구상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에 대해서 직접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이 장기 발전 구상에 대한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죠.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의 의견을 열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게 돼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내용일 때는 공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상에서도 공청회라는 게 한 번은 등장하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한번 들었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침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죠. 그 지침이라는 표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립이 되어 있어야 그에 맞춰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반의 특례라고 써놨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